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분석을 시작합니다. 와,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동시에 심각한 재무 위기 때문에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기업이 바로 이런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의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엑셀 세라퓨틱스는 지금 기술이라는 이상과 재무라는 현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딜레마의 끝은 어딜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그 현주소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잠시 고지사항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엑셀 세라퓨틱스가 가진 엄청난 기회, 즉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를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는 거죠. 그럼 먼저 엑셀 세라퓨틱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의 모든 가능성이 시작되는 게임 체인저 기술인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기존의 세포 배양 방식, 그러니까 저 1세대 FBS 방식은요, 사실 문제가 좀 많았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바이러스의 오염될 위험도 있었고요. 만들 때마다 품질이 조금씩 다른 것도 큰 단점이었죠. 그런데 엑셀 세라퓨틱스가 내놓은 3세대 기술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훨씬 안전하고 결과도 항상 일정하니까 규제기관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셀커2는 그냥 좀 더 좋은 제품,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건 이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방식, 즉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락인, 즉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일단 신약 개발 초기에 어떤 제약사가 이 셀쿼티아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게임 끝입니다.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면 임상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그 신약이 수십 년간 팔리는 내내 엑셀 세라퓨틱스는 독점 공급사가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렇게 탄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엑셀 세라퓨틱스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눈에 돌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그리고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는 인도의 거대한 CDMO 시장. 이 두 곳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특히 현지에서 힘 있는 파트너들이랑 손을 잡고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죠? 혁신적인 기술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글로벌 성장 전략까지.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재무 현실은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적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명백한 위기 신호들을 한번 뜯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역성장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술 기업인데 매출이 오히려 40% 가까이 급감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성장이 멈춘 성장주는 사실상 투자 매력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더 큰 문제는 매출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니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무려 93억 원에 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계속되는 손실이 결국 회사의 재무구조 자체를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71%라는 숫자,
이게 아마 가장 우려스러운 데이터일 겁니다. 자본 잠식률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이게 50%를 넘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그걸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곧 대규모 자금 조달, 즉 유상증자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고요.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기술적 잠재력과 재무적 위기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자본 잠식과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명백한 리스크가 발목을 꽉 잡고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망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을 지켜보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본 잠식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기존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방식인지가 중요하고요. 둘째, 2026년에 쏟아져 나올 오버행 물량, 즉 잠재력 매도 물량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엑셀 세라퓨틱스의 미래는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혁신적인 기술이 재무적 현실이라는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재무 문제라는 늪에 빠져 사라지게 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